다문화 한류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엄마 미소, 아빠 미소 절로 짓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나은이와 건우, 그리고 윌리엄과 벤틀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도 다문화 가정이란 사실 인지하셨나요? 그들에게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다문화라고 하면 동남아 지역에서 온 또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의 사회 경제적 계층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54%가 중하층, 29%가 하류층일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다문화 가정 10곳 중 4곳은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329만 원인 것과 비교를 하면 다문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막연히 낮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겠죠. 우리 무의식에 뿌리 깊게 내린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민족은 예부터 돌이나 생일 그리고 이사 등 기념해야 하는 날에 빠지지 않고 떡을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을 열흘 정도 앞두고 나수민 씨가 우리의 전통 떡을 직접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기쁘고 특별한 날,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음식 떡. 여기 오랜 세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음식들의 깊은 맛과 그 속에 담긴 멋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수민 씨와 함께 그 깊은 맛을 음미해 볼까요? 문 밖까지 구수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이곳.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가 그 전통 음식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재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는 법. 음식 만들기에 앞서 깐깐한 재료 고르기가 시작됐습니다. 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인가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다 여기 완주 로컬 푸드나 전라북도 내에서 들어오는 로컬 푸드 제품들이에요. 전통 음식을 하는 이답게 식재료 하나하나에도 가치를 두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수정과에 들어갈 곶감이거든요. 그래서 네, 곶감에다가 호두를 마를 거예요. 예쁘게. 호두가 우리 고향에서 많이 나오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반가운데 아, 들어가는 그러시구나. 줄 몰랐어요. 네, 그게 호두가 들어가요. 특히 우리 땅의 기운을 끌어안은 토종 종자를 먹는 것을 중시합니다. 생강은 지금 보면은요. 토종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토종이 아니고요. 아, 뭐 차이가 있나요? 토종이 아닌 것들은 지금 좀 이렇게 굵어요. 크고. 네. 그런데 향도 더 좋고 얘가 매운맛도 더 좋고. 우리가 토종을 먹어야지 또 저희 것들 씨앗이 보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하나 때문에. 배웠네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강을 거의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 가보면 우리 고려인 이제 3, 4세 분들이 이제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말린 생강을 팔고 있어서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제 생강의 효능이 알려졌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감기에도 좋다고 알려져서 예, 최근에 굉장히 잘 팔린답니다. 고향에도 생강이. 토종 식재료까지 구입했겠다. 정담을 나누며 재료 손질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오늘은 이제 수정과랑 또 뭐 만드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수정과랑 인절미하고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떡을 해서 놓고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 좋을 영양떡을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해요. 음식에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힘이 있다고 믿는 이들. 마세고장 전주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입니다. 그 우리만 연구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음식들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옛날 먹던 음식들 그래 잊혀져 가잖아요. 또 우리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재현해 보고 그래서 옛날 것을 더
잊혀지지 않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만났었거든요. 집에서 만들긴 부담스러웠던 떡과 수정과 먼저 찹쌀가루부터 준비합니다. 떡 좋아하시나요? 아, 네, 지금 좋아합니다. 아,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은 있으시죠? 아니요, 전혀 없죠. 저는 정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영양 찰떡 안에 들어갈 재료 손질부터 해볼까요? 단맛을 더해줄 대추와 밤을 넣어주고요.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떡 하나 하면서 이렇게 많이 빌었대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원을 담아가지고 많이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코로나가 물러가라. 네. 코로나가 없애게 해주세요. 모든 재료를 그대로 찜기에 넣어주면 영양 찰떡 만들기 준비 끝. 100일 되면 뭐 그 백설기고 네. 이사 가면 뭐 시루떡인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이렇게 백설기는 그 흰색은 순수하고 아주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하얗게 그런 그리고 거. 옛날에는요, 네. 뭐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네네.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아. 그래서 100일 정도까지만 네. 지나면 네. 그게 아이가 건강하게 아. 클 수 있대요. 그래서 아. 그걸 기념으로 해서 100일 떡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짜잔. 아, 투명하죠. 네. 다 색깔이 익었어요. 변했어요. 네. 김이 모락모락 바로 입으로 직행해도 맛있지만요. 찰기가 생기도록 조물조물 한참을 치대줍니다. 이게 만두보다도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만두가 더 만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요. 올해는 만두를 많이 해 먹거든요, 집에서. 고향에서도. 또 뽀얗게 잘 익은 찹쌀 반죽에 취향대로 고무를 얹어주기만 하면 구수한 인절미도 완성입니다. 와, 장미꽃이 피었네요. 네, 정말 보기 좋네요. 보기 좋으니까 먹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떡이라는 것은 나누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도 나눠주고 옆집도 주고 앞집도 주고 넉넉하게 해서 그런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맛도 한번 보시고, 네. 담백하죠. 콧물이 떨어지죠? 네. 맛은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요. 이게 설탕을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설탕 안 넣으면 조금 맛이 어떨까 했는데 안 먹어본 음식이니까 이렇게 그다지 제가 뭐 즐겨 먹거나 찾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사 때 먹거나 뭐 여러 가지 먹을 기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은 그래도 좋아하는 떡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곶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맘때 즐겨 먹던 우리의 전통 음료 수정과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각자 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따로 끓여서 지금 합해서 더 끓여줄 거예요, 한번. 생강과 계피,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시 한번 푹 끓여줍니다. 이제 곶감을 그냥 넣기도 하는데 조금 더 예쁘고 모양이 좋으라고 곶감 말이를 할 거예요. 씨를 뺀 곶감 속에 호두를 넣고 돌돌돌 말아준 곶감마리가 수정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감기 예방에도 좋아 이맘때 즐겨 먹던 수정과부터 한 끼 대용으로도 손색 없는 영양 듬뿍 찰떡, 그리고 구수한 인절미까지 집에서도 여느 디저트 카페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떡도 만들어 보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직접 못해 드려도 전통 빵이랑 어떤 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한번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도 되게 화려해. 동그라는 주식빵이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른 각기 맛이 다른 빵 종류. 언제 이렇게 많이 차리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손님이 오거나 뭐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새해라든지 이렇게 명절 이럴 때 이렇게 상을 차리고. 떡과 빵, 그 모양과 맛은 다르지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기쁜 날 푸짐하게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던 마음만큼은 양국 모두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영양이 만점이지만 이 오랜 시간 아니고 그냥 금방 이제 만드셨잖아요. 이 먹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막 빵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이제 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또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되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전통 음식을 다른 나라 사시는 분한테 같이 해서 너무 좋아. 이런 좀 우리 전통 음식을 조금 더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요즘에는 저도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향에 가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배운 것들 보고 저도 집에서도 한 번씩 해주고 아이들한테 또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나수민 씨. 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걸까요? 키르기스탄에서 오는 그 유학생 후배들이 있어요. 오늘은 떡이랑 수정과랑 만들어 봤잖아요. 이제 그걸 좀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여기로 찾아오게 됐어요.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까지 비행 시간만 약 10시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두 사람을 유학길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난 지가 언제 얼마나 됐죠? 벌써 1년 반. 오랜만에 봐서 여전히 예쁘고 여전하네. 4학년 때 3학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지난 2019년 키르기스탄의 경제사절단이 전주를 방문했을 당시 인연을 맺은 세 사람. 밥도 사주시고 그 마이산으로 놀러 갔어요. 이렇게 같이 신안으로. 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한국에 또 뭘 만들면 꼭 다른 사람하고 이제 나누는 이런 그 문화가 있어요. 키르기스탄에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정이 많잖아. 근데 한국도 정이 많다. 나는 거기에서 공통점을 많이 느끼는데 한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있다 해서 이제 또 알려주고 싶어서. 각각 한국 유학 생활 5년, 3년 차인 불을차와 자리나에게 떡과 수정과는 자주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음식에 담긴 마음이 제대로 배달된 것 같습니다. 갔던 교양 언니가 키르기스탄 언니가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약간 가족 느낌이 나고 설날에 이렇게 떡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설날을 맞아본 느낌이 들어요. 이맘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지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마음을 나눠주는 이의 온기 덕분에 그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실 유학생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들하고 또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 가족들이 다 고향에 있고 다 특히 명절에는 굉장히 이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렇게 전통 음식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몸에 좋은 그 떡이라든지 수정과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맛의 힘. 사람 사이의 마음과 마음도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Kırgızistan'da жүрген ата-енеме жана бир туугандарыма салам жолдойм. Биз ушинтип Кореяда жүрөбүз. Денсаулыктарыбыз жакшы, баары Кудайга шүгүр, окууларыбыз болуп атат. Мен сиздерди сагындым. Жана бир туугандарым, мен Кореяда жакшы окуп жүрөм. Силерди аябай сагындым. Кореяда жакында Кореянын өзүнүн жаңы жылы болот. Ошон үчүн силерди да куттуктайм. Силерди жакшы көрө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단 상, 특별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오, 어떤 주제로 이 특별상 받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의 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한번 그러면은 중국어로 네. 소개해주세요. 大家好，我是来自泉州的崔米丽。今天我来参加这个比赛的理由，就是为了告诉大家我的理想。我的理想是当一名教师。听妈妈说，在她怀孕的时候一直在教汉语，直到我出生的前一天。姥姥是一名退休教师，我小时候常常喜欢和姥姥、姥爷一起玩教学的游戏。
姥姥说，5岁的孩子教起书来有板有眼的，就是当老师的料。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 살짝 한국어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외할머니가 퇴직 교사이신데 저보고 5살 아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건 딱 선생님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이러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니가 중국인이면 그냥 중국어 그냥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저도 태어나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어밖에 몰랐고 중국어 그런 것도 엄마가 중국인이라 해서 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 혼자서 또 배워야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제 주변에도 그 다문화 가정인데 한국어밖에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然后回家跟他妈说，崔美丽照的相可好看了吗？然后一看她的相片，他就不看了。 네, 최미리 학생의 어머니 리리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리 학생이 이번에 특별상 탔잖아요. 네. 수상 소감 궁금합니다. 이거 어머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근데 아기가 이제 특별상 받으니까 처음에 기대가 되게 많아서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훌륭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잘 준비를 할 걸 그것 때문에 되게 후회를 했었어요. 아니 한국말이 너무 유창하세요. 한국에서 네.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제가 2001년도 처음 한국에 왔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러면은 그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한국어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중국 사실 때부터 하셨던 건지. 아,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한국어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한국어 단어를 많이 외워가지고 네, 실제로 회화 말을 하는 능력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살짝 미리의 마음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쵸? 얘도 외국어를 배우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 보면 드는 생각이 저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외국인이고 하면 언어를 확실히 좀 더 쉽게 배울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미리도 그런 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리야, 너 엄마가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가 중국어 잘한다고. 진짜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미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바쁘니까 미리는 한국 유치원 다니잖아요. 네. 처음부터 한국어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오니까 중국어로 가르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요. 얘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럼 제가 중국어로도 해야 되고 또 해석을 또 해줘야 되고 또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가 처음부터 이제 중국어 배우진 않으면 아무리 엄마가 중국 사람이더라도 못해요. 중국어 못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집에서 중국말만 하면 됐잖아요. 애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중국어 하면은 애기 그냥 중국어 저절로 잘하잖아요. 네. 저절이라는 건 없어요. 저절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마그라게 대회에 참가를 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주최 측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기가 이렇게 자신감 넘친 거 저 처음 봤어요. 네, 사실은 미리 어렸을 때 제가 중국어 가르치면서 정말 얘가 안 따라오니까 제가 너무 열 받아가지고 한 번에 얘를 혼냈어요. 소리가 조금 크니까 이제 미리가 이제 예민해가지고 울었어요. 딱 그때 미리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미리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 너무 엄마 역할도 하고 선생님 역할도 하지 말라. 엄마는 그냥 따뜻한 엄마 그 사랑을 해주고 너무 엄격한 선생님 역할을 하지 말라. 아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만약에 아기가 정말로 중국어 가르치고 싶으면 학원 보내라고. 근데 사실 말이 맞아요. 저도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아기가 자기 애들이 가르칠 때 좀 인내심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중국 사람이니까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리 중국어 가르칠 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얘가 좀 공부 제대로 못해도 그냥 혼내지 않고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미리야, 이번에 상 받은 거 너무 고맙고요. 네, 사춘기도 잘 끝났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네, 내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정말 공부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도 노력을 해서 네, 미리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미리도 열심히 하고 미리 이제 교사가 되는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징 전주돔. 영화제가 열리는 구도심 지역에 1년에 한 번 열흘 정도 모습을 드러내는 가건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시 시작될 대면 영화제에선 더 이상 전주돔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가 전주돔 자리에 영화 상영과 제작을 위한 전문시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오는 2024년까지 짓기로 한 겁니다. 한옥마을만 있는 관광 거점을 이제 확장해야 되는 전라가명 그리고 한옥마을 거기를 이어주는 역할로. 전주돔 자리는 평소 민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15,000제곱미터 규모의 감정평가 금액은 267억 원입니다. 전주시가 소유한 에코시티넷 토지입니다. 9,800제곱미터, 약 3,000평 규모인데요. 이 땅을 주차장과 바꿔 건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독립영화의 집은 영화제뿐 아니라 갱리단길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관이 몇 개 더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주변의 광장과 공원,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점밖에 없는데 그런 게 생기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구경하지 않을까요? 다만 6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얻지 않은 채 관주도로만 진행하는 모습은 아쉽습니다. 전주시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김재 씨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김재 전통시장 청년몰 아리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제 보건시 1층에 마련된 아리락에는 다양한 음식과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10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 씨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청년 상인들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섬진 강변에 위치한 임실 구단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겨울 비대면 안심관광지 전국 25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단마을은 봄에는 매화, 가을에는 단풍 등으로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사진 촬영과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원 출신의 의병장 양대박의 사적을 기록한 양대사 마실기 목판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정조의 명에 따라 1799년에 만들어진 양대사 마실기 목판은 판각 기법이 뛰어나고 희소성이 있어 조선시대 출판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양대사 마실기 목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그 가치가 후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다음 달부터 클린 순창 만들기 추진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추진단은 11개 읍면의 하천과 논밭, 상습 투기 지역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마정호입니다. 대개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은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동 수당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